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하나의 사물이나 개념을 하나의 글자로 나타내는 것이죠. 각각의 한자는 그 모양과 그것을 구별해내서 읽는 소리, 그리고 그 글자가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의 3요소라고 합니다. 코끼리 상자는 모양이 코끼리 형태에서 가지고 왔고 뜻은 코끼리이고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상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부수는 자전에서 한자를 쉽게 찾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한자의 자형, 그런 글자 모양이죠. 구성면에서 각 글자마다 내포되어 있는 똑같은 의미 부호 하나의 부분을 추출해냅니다. 그 부분이 공통된 형태의 한자들을 분류해서 부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나무 목자 부수 한자는 나무와 관련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나무 개자의 나무모, 밤율자의 나무모, 뽕나무 상자의 나무모, 그리고 나머지 한자에도 나무 목자가 앞에 다 들어가 있죠. 네, 부수는 어떤 한자의 핵심 의미이자 한자 분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전에서 부수는 1획에서 17획까지 214자입니다. 부수에 대한 이해는 한자의 음과 뜻을 익히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양이나 형태는 변형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 인자가 원래 이 부수 모양인데 변형된 형태로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함께 구자에 사람 인자가 사용되었는데 그 형태가 변형이 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자전으로 한자 찾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글 소프트웨어에서는 자전으로 한자 찾기 기능이 있고 또 부수를 알고 있거나 총획을 알고 있으면 한자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방법 3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여기서 소개하는 3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에서 단어를 찾듯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검색할 때에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부수 색임법입니다. 우리가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있을 때 찾는 방법. 두 번째는 자음 색임법입니다. 한자의 즉 한자의 소리를 알고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한자를 찾을 때 이름의 소리는 알고 있지만 모양이나 총획을 모를 때 찾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총획 색임법은 한자의 음과 부수를 모두 모를 때 전체 획수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 바로 총획 색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한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자, 상형입니다. 형태를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상형,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것. 이 사물의 모양을 그려서 선을 구부리거나 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물의 형태를 본뜨는 상형은 문자 발생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그 예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사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일, 위상, 어떤 물건의 위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은 하고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부호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근본 본자를 사용한다든지 끝 말자처럼 이미 만들어진 한자에 기호를 더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표현 기호를 만들어서 그 위에 있다 또는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기호가 지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회의라는 것은 뜻이 모여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결합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되 그 글자들이 지닌 뜻을 합쳐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뜻은 한자의 모양은 결합했지만 뜻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예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물수자와 밭전자를 합해서 논답자를 만들어낸 거죠. 크다 대, 작다 소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합쳐서 뾰족하다 첨자가 된 것입니다. 자, 형성은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결합해서 새로운 뜻을 만들되 일부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음을 나타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앞에서 배웠던 회의 글자는 글자의 모양만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다면 형성이라는 것은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음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풀초, 방자를 합해서 꽃답다 방, 소리가 같다 그죠? 네, 소리가 같을 수도 있고 물수와 마을 주자를 이용해서 물가주, 소리가 같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어떤 단어에서는 뜻이 같기도 하고 어떤 단어에서는 소리가 같기도 한 그런 글자가 바로 형성 문자가 되겠습니다. 형성은 모양과 소리를 구분해서 결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자 방법, 그러니까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 쉽고 체계적인 정리가 가능해서 한자의 발전과 확장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형성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자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볼까요? 갑골문의 영상은 첫 시간에 여러분들 보셨죠? 혹시 보지 못했다면 3월 23일 월요일 챕터에 있는 강의 2개를 꼭 선행하고 이번 차시 수업을 함께 진도 나가길 바랍니다. 갑골문은 거북이의 배딱지나 짐승의 뼈에 새긴 상형 문자, 그래서 한자의 가장 오래된 형태라고 불려집니다. 그 영상을 꼭 한번 보길 바랍니다. 금문은 쇠에다가 글자를 새겼다는 것입니다. 쇠로 만든 종 또는 솥에 글자를 새겨 놓았던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전서입니다. 대전과 소전으로 나뉘어지는데 대전은 중국 주나라 선왕 때 태사주가 창작한 글자체가 바로 대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전은 중국 진시황 때 이사라는 사람이 대전을 간략하게 변형해서 만든 글자체가 바로 소전이 되겠습니다. 예서는 전서보다는 간략하고 해서에 가까운 글자체인데 진나라 때 감옥의 관리였던 정막이 번잡한 전서를 생략해서 만든 것입니다. 노예와 같이 천한 일을 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도록 한 글씨라는 뜻에서 예서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서의 현대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해서는 한나라 말기에 출현해서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는 글자체입니다. 해서체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있는 글자체와 가장 가까운 거죠. 모양도 단정하고 필법에 법도가 있어서 정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석봉이 천자문을 쓸 때 해서체로 글자체를 썼다고 합니다.